하는데요. 네. 오늘 블로그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로그는 사실 검색 기반이에요. 네. 오늘 대표님, 강사님이 또 큰 하트를 만들어 주고 계시네요. 블로그는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게 키워드, 그리고 제목,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클릭을 불러일으키는 카피라이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쉽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정말 쉽고 오늘도 재밌고 유쾌하게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또 친절하게 오늘 어떤 부분을 강의할지 목차를 작성해 주셨는데요. 1부터 7까지 정말 기대가 다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오늘 또 필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배워보면서 오늘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고 정말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실 박덕훈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들 반갑습니다. 목소리 들리시죠?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들립니다. 네, 7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번 누르신 분들만 CPA 블로그로 한 달에 한 1억씩 벌 수 있게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7억씩 벌 수 있게 그냥 깔끔하게 하자, 우리. 어? 우리 24명의 전사들이요. 한 달에 한 7억 벌어야지 이제 인터넷으로 돈 좀 벌었습니다라고 어머니께 한 달에 1억씩 갖다 드리죠? 왔어? 안 그래요? 네, 대표님들 7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강의 시작할 건데요. 대표님들 늦은 만큼 제가 오늘 알차게 준비했고요. 바로 전에 약간의 강의가 좀 혼선이 있었는데 죄송하다 말씀드릴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블로그로 돈 버는지 제목이라든가 키워드라든가 세팅하는 방법들도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께서 기대하고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강의는 항상 네, 기대 이하입니다. 농담이고요. 자, 오늘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핸드폰으로 보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PC로 보시는 분들 혹시 손 한번 들어볼까요? PC로 본다 난 1번, 모바일로 본다 2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눌러주세요. PC 모바일 2, 네, PC 1 모바일 2, P1 모 2, 네. 자, 그러면 저를 좀 PC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 광고를 갖다가 먼저 검색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고요?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서 무조건 뭘 한다? 네,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광고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우선 여기 네이버 광고 사이트에 저희가 무료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입 못하신 분들은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은요, 우리 대표님들 네이버 광고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키워드에 관련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네이버가 뭐 하는 회사일까요? 뭐 하는 회사? 뭐 하는 회사일까요? 1번 광고회사, 2번 광고회사, 3번 광고회사입니다. 몇 번일까요? 네, 1, 2, 3번이겠죠? 자, 근데 광고회사는 검색이란 걸 끼는 대신에 뭐가 들어가 있죠? 검색량에 대해서 돈을 첨가하는 파워링크라던가 전면 광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공짜로 알 수 있는 곳이 뭐냐면은 바로 네이버 광고센터에 들어가 있는 이 키워드 도구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say 키워드 하면 여러분이 도구라고 주셔야 돼요. say 키워드. 너무 어려웠나? 다시 할까 우리? 그냥 다 게임판 치고 그냥 1, 2, 3강 다 삭제해 버릴까요 우리? 네, say 키워드 하면 도구 하시면 됩니다. 도구를 눌러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녹화본을 볼 수가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다 돈이에요. 네이버에서는 키워드로 갖다가 돈을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도구를 왜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광고를 분석을 할 때 뭐가 필요하죠? 저희가 전 시간에 들어보신 분도 계실 때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네이버에는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요. 메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메인 키워드. 메인 키워드는 그때 말씀드렸죠. 6글자 내외의 키워드. 그렇지만 서비스명이라던가 병원 관련된 키워드는 6글자 이상 넘어간다. 오케이? 자, 그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님들. 자, 그러면 우리가 메인 키워드를 알면은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다? 네, 서브 키워드를 추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원리는요, 모든 광고라던가 모든 키워드에는 이 원리로 들어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가 들어간다?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갖다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인스타에는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대표님들.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가, 메인 키워드, 서브 키워드가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인스타에 만약에 미용이라고 검색하는 키워드가 있겠고요. 미용실이라는 키워드가 있겠고, 헤어, 메이크업이라는 키워드가 있겠죠. 이 미용이라는 키워드는 뭐죠? 메인 키워드입니다. 헤어 메이크업도 메인 키워드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지역이 들어가죠. 지역 들어가고 미용실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이게 뭐다? 네, 이것도 메인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러냐? 우리가 지역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찾죠? 내가 부산에 있는데 그냥 검색어를 부산 그냥 검색어를 단일 검색어로 미용실이라고 검색하지는 않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미용실 가라고 부산 미용실을 검색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키워드다? 메인 키워드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광고주들에게. 오케이? 여기까지 대표님들 이해 갔을까요? 이해 갔으면 1번 누르시면 되고요. 이해 안 갔으면 2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15분이 눌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검색하는 키워드는 미용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걸 메인 키워드라고 하지만 부산에 사시는 지역에 있는 분들의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계신 대표님들은 이게 뭐다? 메인 키워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미용실에서 예를 들면은 부산 미용실 염색이라는 키워드는 메인 키워드일까요? 아니면은 서브 키워드일까요? 메인 키워드는 1번이고요. 서브 키워드는 2번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주세요. 네, 서브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키워드는 어떻게 된다? 이 원리로 뭘 찾아낸다? 돈이 되는 키워드와 돈이 되지 않는 키워드 이 두 가지를 섞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충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미용실을 하거나 헤어샵을 하거나 두피 마사지를 하거나 뭘 할 때 이런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어디서 찾는다? 바로 네이버 광고 영역 중에서도 키워드 도구를 통해서 저희가 메인 키워드를 검색하고 그 나오는 서브 키워드를 갖다가 엑셀 파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제목이 뭐였죠, 대표님들? CPA 마케팅이라고 했죠. CPA 마케팅은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객의 DB를 갖다가 뽑는 거죠. 그러니까 꼭 뽑는다기보다는 신청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예, 내가 만약에 국어공무원 학원을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로그로 글을 써가지고서 고객들이 유입을 할 수 있게거나 전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거나 아니면은 구글 폼이라던가 이름 및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 요거를 남긴 다음에 개인정보 동의까지 받아야 되겠죠? 그래 우리가 언제든 전화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뽑는 방법이 뭐다? 바로 CP 마케팅인데 이거를 왜 블로그에 적용하냐? 블로그로 했을 때 뭐가 가장 좋다? 전환율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광고주가 있어요, 없어요, 대표님들? 광고주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초보 상태라고 하면은 거의 없다 쳤을 때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차일까요? 알차지 않을까요? 알차다 1번, 알차지 않을 거다 2번, 알츠하이머다 3번. 네, 자, 거기서 알려드릴 건데요. 그럼 우리가 이 광고주가 없을 때가 있겠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CPA 마케팅 회사에서 나오는 제휴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CPA를 갖다가 측정을 해서 DB당 얼마를 받는 게 바로 뭐다? CPA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CPA 마케팅 회사를 제 링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표님들. 첫 번째로는 저희가 DBDBDB라는 회사를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리더스 CPA라는 회사 알려드릴 거고요. 링크를 계속 남기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DB모아라는 업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군데 알려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제가 엄청 많은데 왜 이 세 군데를 알려드릴까요? 대표님들, 왜 이 세 군데를 알려드릴까요? 뭐 관심 없어요? 왜 세 군데 알려드리냐면은 이 세 군데가 그나마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제휴 마케팅 사이트라고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템핑도 있어요. 템핑은 있는데 템핑 회사는 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거는 한마디로 저희가 SNS 광고라던가 인스타 광고라던가 그걸 통해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광고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블로그로 돈 버는 방법이 여기가 좀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저희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대표님들? 자, 그럼 저희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상품 중에서 우선 DB모아에 들어갈게요. 여기 머천트 리스트라고 지금 보이시죠? 자, 여기 들어가면 지금 뭐가 보이죠? 공무원도 보이고 자격증도 보이고 기타 교육도 보이고 법률, 금융, 여성 다이어트 생활이라고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대표님들? 자, 이게 뭐다? 네, 여러분들이 세일즈할 수 있는 CPA DB를 뽑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여러분들의 판매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 판매 상품. 그럼 내가 이거를 블로그에 글을 써서 홍보해서 DB당 단가를 얼마 받을 수 있죠, 대표님들? 얼마죠, 여기? 보이세요? 얼마죠? 세요! 안 들리나요, 대표님? 14만 5천 원 아니고요. 네, 4만 5천 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얼마예요? 웨딩 박람회? 웨딩 박람회 얼마예요? 3만 5천 원이죠. 자, 그럼 구급 공무원 가볼까요? 직업 상담사 얼마죠? 11,000원이죠. 한 개당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가격의 차등을 왜 뒀을까요? 우리가 가격의 차등을. 그 키워드가 경쟁이 있거나 아니면은 경쟁이 없거나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우선적으로 봤을 때 이 웨딩 박람회를 기본으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우선 회원가입은 여러가 무료고요. 모든 사이트는 다 무료입니다. 자, 웨딩 박람회 들어가니까 뭐라 나와 있죠? 광고주 승률 약속한 아이템에 관심 꼭 부탁드리고요. 매월 90% 이상의 승률을 무지하고 있는 머천트 승률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에러 기준이 보이시나요? 에러 기준. 잠시만요. 나 방송 중이니까 좀 더 전화할게. 자, 에러 기준이 뭐죠, 대표님들? 자, 우리가 CPA로 무조건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런 기준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웨딩 박람회인데 미성년자가 DB 신청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 된다 1번, 안 된다 2번. 상의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결번 될까요, 안 될까요? 전화했는데 CPA 회사에서 저희 무슨 웨딩 박람회입니다, 고객님 빨리 와서 결제해 주.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장난 전화, 중복, 장기 부재라던가 장기 이렇게 부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결혼 예정자 아니고 기결혼자. 기결혼자는 왜 안 될까요? 웨딩 박람회. 이미 가봤어. 그 형은 많이 가봤던 사람이고 그 누나는 많이 가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받는 겁니다. 요것만 뺀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이 기준을 토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광고를 돌릴 수가 있는데 이 밑에 보시면 랜딩 페이지 보이세요? 랜딩 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제 아이디가 숨어 있죠? 앞에. 이걸 추적으로 어떤 DB가 누가 광고했는지 갖다가 분류해서 뭘 받을 수 있다? DB당 단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잠깐 이거 미리 보기를 눌러볼게요. 미리 보기를 누르니까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올까요? 웨딩 박람회 관련된 랜딩 페이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꼭 이러더라고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왔죠? 자, 서울 초규모 아이니 어떤 박람회가 나오고 있죠, 대표님들? 자, 랜딩 페이지 딱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대표님들한테. 자, 랜딩 페이지가 어떤지를 한번 판단해 주세요. 한번 클릭을 해서. 예쁜지 나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대표님들? 딱 봤을 때 느낌이. 이벤트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많고.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여러분들?
DB입니다. DB입니다. DB. 여성분 굉장히 내 스타일이네요. 그쵸? 자, 이거를 갖다가 남겼을 때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를 받는다? 얼마 받는다? 얼마 받는다고요? 3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받을 수 있는 건데 아까 제한사항이 뭐였죠? 요것만 빼면은 다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먼처트를 갖다가 내가 글을 써서 DB를 10개 받으면 얼마일까요? 3만 원짜리 10개 받으면 얼마일까요? 얼마? 너무 쉬운데 맞히신 분께 제 전화번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만 원이겠죠? 만약에 100개 받으면 얼마일까요? 100개, DB를 100개 받으면 350만 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홍보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라 나오죠? 플래너의 블로그라던가 SNS 이미지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좀 안 나온다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거는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선은 요걸 갖다가 우선을 할 때는요. 첫 번째 원리가 이 안에 있는 이 포스팅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 줘요, 이런 걸 하나씩. 이걸 갖다가 내가 캡처를 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거를 블로그에다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페이지에서 오른쪽 마우스로 뭐가 되죠? 이미지 저장이라고 보이세요? 다른 이미지장 보이세요? 이거를 저장을 해서 어떻게 한다? 네, 맞습니다. 내 페이지에 이제 이렇게 좀 담아두는 겁니다. 담아두거나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픽픽이라고 있어요. 픽픽. 픽픽 검색해 보시겠어요? 검색하시는 분들은 아마 천국 가실 겁니다. 픽픽을 누르게 되면은요. 링크 보내드릴게요, 대표님들. 픽픽을 눌러서 다운로드 들어가시게 되면 뭐가 나오죠? 광고가 나오네요. 짜증나게. 그래서 다운로드 누르시게 되면은 픽픽이라는 엔진이 생깁니다.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하냐면은 자, 픽픽을 한번 눌러 볼게요. 픽픽을 누르게 되면은요. 뭐가 생기냐면은 화면이 하나가 딱 뜨고요. 화면 뜬 거에서 뭐가 나온다? 캡처를 여러 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툴이 생깁니다. 뭐라고요? 툴이 생긴다고. 여러분들 혹시 캡처 도구 아세요? 캡처 도구? 오늘 시간은 좀 진지할 거니까 많이 잘 들으셔야 돼요. 캡처 도구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캡처 도구? 화면을 캡처하는 걸 뭐라고 하죠? 캡처 도구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 여러 번 캡처할 수 있게끔 이제 픽픽으로 하시면 되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캡처 도구를 그러고 그냥 캡처를 해볼게요. 윈도우에 보시게 되면 캡처 도구가 있을 겁니다, 대표님들. 그걸로 캡처해야 되고, 아, 이제 떴네요. 픽픽이라는 채널이 떴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픽픽이라고 지금 나오죠? 보이시나요, 화장 대표님들? 보이면 1번, 안 보이면 2번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선 요거는 좀 무시하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영역을 지정하여 캡처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나올 겁니다.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랜딩 페이지 걸 캡처를 해도 되고요. 반대로 어디 걸 캡처해야 될까요? 아까 나와 있는 걸 캡처해도 되는데 랜딩 페이지 화면이 커요, 작아요? 너무 크죠? 캡처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면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있죠? 마우스 휠. 휠 가운데 거 이거를 밑으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캡처가 됐네요. 자, 마우스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되죠? 대표님들? 자, 약간 지금 버벅이고 있습니다. 한 2,000명 들어와서 주민이 좀 못 버틴 것 같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 마우스 이렇게 밑으로 어떻게 되죠? 대표님들? 화면이 어떻게 돼요? 축소가 되죠? 축소가 되면은 이걸 갖다 어떻게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조금 더 맞춰서 우리가 캡처를 바로바로 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이해 갔다 1번, 이해 안 갔다 2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캡처가 쉬워지겠죠? 자, 근데 제가 처음에 캡처한 거는 이 화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좀 더 많은 화면을 갖다가 한꺼번에 캡처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요거 보시면서 한 번쯤은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어렵지가 않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면을 축소한 상태에서는요. 캡처를 여러 번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거 캡처했죠. 그 다음 파일 가서 또 어떻게 하죠?
영역 지정하에 캡처 누릅니다. 얘를 갖다가 한 번 더 캡처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여기에서 또 어떻게 하죠? 캡처 도구를 활용해서 한 번 더 캡처를 하고요. 2번 캡처하고 3번 캡처한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죠? 내 블로그에다가 바로 어떻게 한다? 바로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붙여넣기를 할 때는 글쓰기 보이시나요? 글쓰기? 글쓰기를 누른 상태에서 뭘 하죠? 글쓰기 누른 상태에서 여기에서 바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주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죠? 자, 요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저장이 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네,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얘를 누른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고 어떻게 하죠? 여기에서 몇 칸 띄고, 몇 칸 띄고, 몇 칸 띈 다음에 어떻게 하죠? 컨트롤 V를 눌러줍니다. 이미지가 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저장 안 하고서 바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최소 8장에서 한 10장 정도를 캡처해서 어떻게 한다? 네, 사진을 먼저 순서대로 넣어준다입니다. 이해가실까, 대표님들? 자, 우리가 블로그라던가 글 쓸 때 글을 먼저 써요? 사진을 먼저 넣어요? 난 사진 넣는다 1번, 글 넣는다 2번. 사진을 먼저 넣으세요? 글을 먼저 쓰지 않아요? 제목이랑? 뭐 웨딩 박람회라던가? 대부분 다 어떻게 해놓죠? 네, 맞습니다. 이 제목을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글 다 쓰고 사진 넣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저희는 뭐 먼저 한다? 이미지를 먼저 넣습니다. 그 왜 이미지를 먼저 넣을까요? 이미지를 먼저 넣는 이유는 뭘까요? 이미지를 먼저 넣는 이유. 이미지 먼저 넣는 이유 뭘까요? 이거 맞히신 분께 제가 저희 집 전화번호와 네, 그리고 저희 그 이메일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먼저 넣는 이유는 뭘까요? 사진에 맞는 글 작성. 그러면 글을 먼저 써야 되겠죠. 글을 먼저 써야 되겠죠. 반대로 이미지 먼저 넣는 이유는 뭘까요? 호스팅이 왜 쉬워질까요? 단순하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삑! 자, 저희가 글을 작성하고 이미지를 넣으려면은 어떤 심리가 생기냐면요. 이 글에 맞는 이미지 있죠. 넣으려고 찾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자, 우리가 글을 먼저 쓰면은 거기에 맞는 이미지 찾으려다가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이미지를 먼저 따다다닥 넣은 다음에 글을 쓰면 어떻게 되죠? 글에 맞는 이미지를 생각 안 하고 먼저 글 먼저 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갔을까요, 대표님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천트를 찾거나 했을 때 이미지를 먼저 캡처하고 뭐 한다? 그 다음에 글을 써주는 겁니다. 이해가 갔을까요?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나중에 하다 보면 이게 되게 빨라질 겁니다. 왜? 이미지를 먼저 미리 만든 다음에 뭘 한다? 글을 쓰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맞는 키워드를 갖다가 설정을 해준다. 키워드. 키워드는 우리가 메인 키워드가 있겠고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서브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겠죠. 서브 키워드.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 머천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디 있다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이버 광고에 먼저 검색을 해서 메인 키워드와 서브 키워드를 같이 나열을 한 상태에서 블로그 글 제목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들? 이해 갔다 1번, 이해 안 갔다 2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기본으로 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이렇게 한다, 안 한다? 못해요. 안 하고 이해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습이 돼야지 뭐가 된다? 여러분들의 사업체건 광고든 간에 뭐하든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네이버 광고에 들어갔을 때 메인 키워드가 뭐였죠? 메인 키워드 웨딩, 박람, 회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대표님들? 우리가 재혼 박람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혼 박람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해요, 지금? 웨딩 박람회 하죠. 이 키워드를 넣은 다음에 뭐 한다? 주요하기 보이세요, 주요하기? 주요하기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네. 자, 우리가 웨딩 박람회라고 검색을 했을 때 키워드가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대표님들? 881개가 나왔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네이버에 그냥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네이버에 웨딩 박람회를 검색하니까
지금 연관 검색어랑 뭐 이제 볼게요. 몇 개 나왔죠? 연관 검색어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 나왔죠? 자, 7개가 나왔는데 연관 검색어 말고 밑에 보시면은 자동 완성, 아니, 연관 검색어가 나옵니다. 이건 자동 완성했어요, 대표님들. 자, 여기 지금 몇 개 나왔죠? 키워드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 9개 나왔죠? 자, 9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키워드로만 쓰면은 노출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된다 1번, 안 된다 2번으로 줬어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잘 나올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자, 이 연관 검색어의 원리는요. 웨딩 박람회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검색량을 기준으로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검색했다, 적게 검색했다? 많이 검색을 했기 때문에 뭐가 된다? 노출하기가 어렵고 경쟁이 높다는 겁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네이버 광고에 들어가면은 지금 키워드가 몇 개 나왔어요, 대표님들? 881개나 나왔죠? 그럼 내가 그물을 많이 뿌릴 수 있어요? 적게 뿌릴 수 있어요? 많이 뿌릴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뿌릴 키워드 장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다운로드 보이세요?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열기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열기 누르게 되면은 웨딩 박람회 플러스 무슨 키워드가 많이 나올지 우리가 엑셀에서 바로바로 볼 수 있다 없다? 네,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키워드가 뭐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얄 키워드, 황금 키워드, 고객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 A랑 B랑 C를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다.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이 뒤에 있는 건 다 없앤다고 칠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 키워드를 알았다고 하면은 뭘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본격적인 블로그 포스팅을 할 수가 있고요. 블로그 제목을 갖다가 미리 만들어서 CPA 관련 DB, 그러니까 뭐죠? DB는 검색한 사람들 있죠? 사람들의 정보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들? 자, 네이버는 검색을 하니까 우리가 어때요? DB가 확실하죠? 내가 웨딩 박람회 검색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웨딩 박람회 검색하는 이유. 웨딩 박람회 가려고, 이혼 박람회 가려고. 에? 에? 뭐 일본이야. 가려고 안 가려고. 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웨딩 박람회라는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메인 키워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메인 키워드는 네이버 블로그 제목에 무조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죠? 이 키워드를 해서 나온 것들이 있죠. 뭐가 나와 있죠? 웨딩 플래너 추천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도 넣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 나오는 가성본, 스낵샵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허니문 패키지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보니까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대표님들? 뭐가 나와 있죠? 여기 앞에 뭐가 나와 있죠? 지역명이 나와 있죠. 지역명. 이거를 포함해서 같이 키워드를 뽑아주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그러면은 이 지역명이랑 이거를 다 넣었는데 여기 이 CPA 사이트는 어디예요? 어디예요? 딱 봐도 어디예요? 뭐 강남 그런 데 아닐까요? 그쵸? 서울이겠죠. 그러면은 서울도 지역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역. 지역이 있겠죠. 지역이 있다라고 치면은 얘네가 어디 어디 지역을 갖다가 한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여기는 지금 어디입니까? 강남구청역과 신사역 주위죠. 학동역에서도 가깝죠. 그럼 우리가 지역명 키워드를 몇 개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지역명 키워드. 지역명 키워드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 개. 맞습니다. 아주 좋은 답변인데요. 자, 신사역, 웨딩, 박람, 회화, 학동역, 웨딩, 박람, 회화. 또 어디였죠? 우리 한 군데 더. 한 군데가 어디였죠?
네, 여기 보니까 강남구청역도 있네요. 강남구청역 웨딩 박람회와 그리고 강남 웨딩 박람회. 맞습니다. 좋습니다. 노년역 그리고 논현동 웨딩 박람회.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키워드가 뭐가 된다? 내가 돈이 되는 서브 키워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타겟은 어느 타겟일까요? 신혼부부가 아니죠. 결혼을 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가까운 지역명을 붙여준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네이버 블로그에 제목 길이도 좀 중요하고요. 키워드가 몇 개 들어가는지도 중요합니다. 키워드가 몇 개 들어가는지 이해 가시겠어요, 대표님들? 내가 어떻게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키워드는 제목에 몇 개까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키워드 제목 블로그 제목 있죠? 블로그 제목에 키워드는 몇 개까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3개에서 4개 정도. 자, 그러면데 왜 3개에서 4개 정도의 키워드를 넣어주는 걸까요? 아니,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3개에서 4개를 넣어주죠? 아니, 굳이 2개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 왜 3개를 넣어줘요? 검색 유입을 올리려고?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진희 대표님께. 키워드를 3개에서 4개 드리면 검색 유입이 무조건 늘어날까요? 무조건 검색 유입을 늘리려고? 아니요. 근데 왜 3개, 4개를 넣을까요? 죄송합니다. 자꾸만 질문에 꼬리를 물어서 꼼꼼히 안 할게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인 키워드는 노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검색량이 높아서 노출이 조금 어렵죠. 근데 서브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명 관련 메인 키워드면은 이게 뭐다? 메인 키워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서브 키워드라고 해도 어떻다? 검색이 높으면 어떻다? 경쟁이 많으면 어떻다? 우리가 강남에 치과가 많은데 어때요? 치과를 메인 키워드라고 하지 강남 치과를 메인 키워드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웨딩 박람회가 많이 있는 지역은 어떻다? 이것도 무조건 메인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키워드를 1개에서 2개 정도 더 붙여주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내가 메인 키워드로 노출하고 싶어. 메인 키워드 뭐죠? 웨딩 박람회로 노출을 하고 싶은데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넣죠? 지역명 넣고 웨딩 박람회를 넣죠. 근데 이것도 가끔 경쟁이 높을 때는 어때요? 다른 키워드를 넣어야 되겠죠. 뭐라고요? 지역명, 그다음에 웨딩, 박람회라 거기에 또 들어가 있는 서브 키워드 있죠. 이걸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노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한다? 네, 네이버 키워드 도구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나열해 줍니다.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갑자기 뭐가 나와 있죠? 뭐가 나와 있어요, 대표님들? 자, 12월 신혼여행과 웨딩 박람회와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있다가 1번이고요. 없다가 2번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다음 달에 하나요? 한 달 전에 하나요? 혹시? 물론 할 수 있죠. 거의 6개월에서 4개월, 뭐 1년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이 적기예요,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키워드다? 네, 여러분들이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많이 알고 있고 여러 개를 붙여줘서 어떻게 한다? 노출될 확률을 좀 더 높여주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대표님들?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와 관련된 게 뭐 있죠? 신혼 여행사라는 게 들어가 있죠. 예, 이거를 또 넣는 겁니다. 그럼 제목 비율을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혼여행
12월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죠? 아이고, 이거 지울게요. 12월 신혼 여행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웨딩, 박람, 회가 있었고 이 앞에 뭐가 있었죠? 지역명 있었죠? 지역명. 지역이 아까 그냥 뭐 강남으로 할게요. 강남 12월 웨딩 박람회가 있겠죠. 대구도 있었겠고. 그럼 이거를 갖다 이렇게 한 다음에 뒤쪽에는 약간 글 제목을 좀 다르게 작성해서 해야 되는데 형용사라든가 아니면 뭐 수사, 부사를 써서 조금 더 제목을 꾸며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키워드만 이렇게 길게 박아놓으면 너무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우선 여기 CPA 사이트 자체가 대구가 없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요? 강남 12월 신혼 웨딩 여행 박람회 대박 선물 많이 주네요. 이렇게 적으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뭔가 있으니까 이 키워드만 있을 때보다는 좀 어때요? 좀 딱딱해요? 아니면 거지 같아요? 아니면 더러워요? 보기도 싫으세요? 아니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부드럽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만약에 필라테스 업체를 하는 대표님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게 CP로 받고 싶어. 내가 블로그를 써가지고서 이 사람한테 문의를 받고자 원할 때는 이 원리를 똑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네이버 키워드에 돌아가서 뭐라고 쓸까요? 필라테스라고 검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드가 몇 개가 나와요? 1000개가 나왔죠. 근데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이게 키워드가 몇 개 나올까요? 필라테스. 많아봐야 10개에서 9개 미만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내가 이걸 딱 눌렀을 때 조약을 누르고 다운로드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열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기능 하나만 제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자, 우선은 이렇게 해서 키워드 받은 건 내가 알겠어. 근데 우리가 이 키워드를 검색을 할 때 30대가 검색을 많이 할까요? 40대가 검색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50대가 검색을 많이 할까요? 남자가 검색을 많이 할까요? 여자가 검색을 많이 할까요?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표님들? 있어요, 없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대표님들. 다 검색해요. 있다, 없다. 있다 1번, 없다 2번 누르시면 됩니다. 어떻게 있다? 자, 이거는 검색량만 나온 겁니다. 뭐라고요? 검색량만 나온 거죠. 그러면은 이 필라테스라는 키워드를 네이버 도구에 들어가서 클릭하면 뭐가 나오죠? 자, 요거는 데스크탑 모바일 비율입니다. 뭐가 훨씬 더 높죠? 모바일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죠? 자, 여성이 많아요? 남성이 많아요? 이 바를 보면은 여성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여기 나이가 보이시나요? 혹시 나이? 나이가 몇 살 또래죠? 몇 살 또래예요? 30대에서부터 40대 기준이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30대를 기준으로 타겟을 삼는 게 좋을까요? 20대를 타겟으로 기준으로 삼는 게 좋을까요? 조금 더 바가 높은 그래프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쵸? 근데 의외로 50대 분들도 좀 하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분들이 저희의 뭐가 된다? 타겟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갖다가 짜서 어떻게 한다? 제목을 만들고 포스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역명을 넣고 동네명을 넣고 연관된 키워드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 엑셀로 해서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 갔을까요? 그럼 우리가 필라테스란 키워드도 있겠고 필라테스 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필라테스 뭐 시퀀시라던가 산업 필라테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로 갖다가 블로그 포스팅을 하거나 여러 가지 광고를 했을 때 저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들어간 게 뭐다? 바로 썸네일과 뭐죠? 썸네일과 뭐죠? 제목이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썸네일 제목이 아니라 블로그 제목이 중요합니다. 블로그 제목. 이해 가시겠어요? 자, 우리가 남자들이 요즘에 필라테스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남자들이?
하죠. 왜 할까요, 이분들은? 여자 구경하러 갈까요, 거기? 물론 여자 구경하러 가기도 합니다. 근데 필라테스가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약간 좀 선호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왜? 헬스 같은 거 싫어하는 사람들 어떨까요? 필라테스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제가 아신 대표님도 필라테스, 체형, 목,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보죠. 스마트폰 어떻게 봐요? 이러고 보잖아요. 목이 98도 꺾여서 보죠. 그러니까 어때요? 필라테스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서 좀 생각에 좀 전환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 키워드를 갖다가 검색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성분들만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타깃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목을 저는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자, 제목을 갖다가 어, 남자들도 필라테스를 하면 체형 교정이나 거북목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요 정도 제목 어떨까요, 대표님들? 그럼 이거는 남자가 클릭을 많이 할까요? 여자분들이 클릭을 많이 할까요? 남자를 타겟으로 만든 거죠. 자, 우리가 약간의 생각에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전환을 해야 될까요? 무조건 이 타겟을 여성으로만 잡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오류의 실수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필라테스라던가 태권도 주장이라던가 뭐 학원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죠? 반대로 여자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급 공무원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경찰 공무원을 뽑는데 남자를 많이 뽑아요? 아니면 여성을 많이 뽑으세요? 남자가 1번이고요. 여자가 2번입니다. 자, 평균적으로 여경 있죠. 여경은 경쟁률 있죠.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이에요. 남자는 좀 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타겟에. 여경 경쟁률이라는 키워드를 포스팅을 써서 뭘 한다? 맞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도 알아야 되고 대략적인 성비를 봤을 때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여성이 많으니까 나는 그럼 남성으로 타겟팅을 해볼까? 제가 사는 동네가 이제 연남동이거든요. 거기 가면 홍대 쪽에 어떤 데가 있냐면은 여성 전용 필라테스도 있고요. 여성 전용 헬스장도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 타겟팅을 우리가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원리는 약간의 극소수 기반을 하는 게 좋아요. 왜 여성분들의 필라테스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남성 타겟과 여성 타겟을 둘 다 적고 제목을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빨리 보러로 넘어가서 이 DBDB에 있는 사이트라든가 머천트를 했을 때 얘네들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링크를 갖다가 복사를 하고요. 링크를 복사하고 블로그에 아까 저희가 넣었던 것처럼 어떻게 했죠? 제목을 만들고 한 다음에 마지막 링크에다 어떻게 하면 되겠죠? 무료 자료 받아보기 또는 예를 들면은 웨딩 박람회 선물 받기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죠? 글씨에다가 이렇게 살짝 드래그를 한 다음에 요거 보이세요? 클립 모양 얘를 컨트롤 V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되죠? 글자 색깔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대표님들?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이러면 링크가 달린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지로 하겠다. 이미지 하셔도 됩니다. 이미지.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었죠? 아까 저희가 이미지를 넣었을 때 자, 얘는 그냥 제 복사를 해서 빨리 넣어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 있죠? 이미지를 클릭한 다음에 이미지 링크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얘를 컨트롤 V를 누르겠죠? 아까. 네. CPA 사이트 링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제 거를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네, 복사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네, 컨트롤 V를 누르고 띵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미지에 뭐가 생겨요, 대표님들? 클립 모양이 생겼죠. 이게 바로 링크가 달렸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링크를 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텍스트에 링크를 거는 게 좋을까요? 이미지에 링크 거는 게 좋다 1번이고 텍스트에 거는 게 좋다 2번입니다. 2번 텍스트에 어떤 게 더 좋을까요?
1번이 이미지고요. 2번이 텍스트입니다. 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업종마다 좀 틀린데요. 거의 텍스트에 거는 게 좋습니다. 텍스트에 걸었을 때 클릭률이 더 좋아요. 오히려. 반대로. 이해가 있을까요, 대표님들? 수많은 통계를 했을 때 이렇게 좀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성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요, 오히려 이미지에 거는 게 좋습니다. 여성이 좋아하는 키워드, 여성이 타겟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거는 게 좋다, 안 좋다, 두 가지를 다 걸라는 겁니다. 이해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외부 링크를 많이 걸면 좋지 않을까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거는 겁니다. 그래서 머천트 할 때라든가 CPA 할 때는요, 여기도 중간에도 하나 걸어주고요, 마지막에도 하나 걸어준 게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 걸리라고. 이해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모든 CPA를 이렇게 찾고 서브 키워드 만들고 메인 키워드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한다? 링크를 걸고 좌표를 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CPA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제가 그때 보여드린 적 있었죠? 네, 리더십에서 돈 번 내역도 제가 보여준 적 있겠죠? 네,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익금을 이제 보여드린 거였습니다. 지금 옆에 보이세요, 대표님들? 수익금이 얼마죠? 대표님들? 아니, 얼마냐고요, 대충. 얼마 안 되잖아요. 4,4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대표님들? 네, 이 원리로 수익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하나만 더 팁을 드릴까요? 시간이 지금 조금밖에 없어서 하나 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보다 보면은 저희가 네이버 카페 있죠.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가 상위 노출되는 경우 있지 않나요? 자, 이거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9900 월급 딱 검색을 했더니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물론 블로그도 있지만 뷰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뷰에 들어갔더니 여기 혹시 이 밑에 보시다 보면은 요거 보이세요? 요거는 블로그일까요? 카페일까요? 자, 눌러보겠습니다. 카페죠. 카페가 여기는 노출이 됐죠. 그쵸? 뷰에서. 그렇지 않나요? 가끔 보다 보면은 이 공식 블로그라던가 최저가 블로그보다도 카페가 위에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왜 이게 위에 있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 강의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최저가 블로그를 이기는 카페라고. 네. 요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와 아이디가 최적화가 되면요, 블로그보다도 더 위쪽에 뜨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이런 것들 보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블로그로만 해서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블로그랑 카페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 좀 받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있으실까요, 대표님들?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이트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우리가 수익화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부 다. 네. 근데 원리는 이렇게 해서 머천트를 갖고 오고 키워드를 갖고 오고 키워드를 갖다 어떻게 한다?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만 알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머천트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가 뭐다? 키워드 도구. 그리고 또 뭐 있죠? 아, 요거 좋은 질문이에요. 사이트에 있는 기밀 쓰는 것보다도 이제 요거를 캡처를 해서 제가 빨리 보여드린 건데요. 원래는 캡처한 다음에 포토스케이프라는 걸로 해서 이미지를 한번 편집을 해주면 좋습니다. 포토스케이프. 포토스케이프라고 있거든요. 얘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편집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 작업까지 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갖다 한번 필터링을 해주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 네, 사이트라던가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변환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대표님들? 네, 정효주님 아주 칼 같은 질문. 네, 제가 제 명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 죽네요, 아주 그냥. 네, 네, 제 이메일도 보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대표님들? 지금 이게 원래는 이 CPA 과정만 대표님들 저희가 한 4주 해요. CPA만. 네, 4주 하는데 오늘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빨리 알려드릴 거고요. 블로그로 실제로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방법들은 실질적으로 돈이 나오는 건 이 CPA가 가장 좋습니다, 대표님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원고를 갖다가 저희가 받아서 상위 노출 시켜주면 돈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문제는 어떤 키워드를 줄 몰라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이 원리가 가장 좋은 원리고요. 이 원리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네, 우선 키워드 대본이 웨딩이라는 것을 네이버에서 광고 보셨는데요. 12월 신혼여행과 유입 확정이 됐으면 좋은데 키워드 어떤 게 찾는 게 좋을까요? 둘 다 하시면 좋습니다. 네, 둘 다 하시는 게 좋아요. 왜? 12월이 지나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년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후년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은 11월, 12월, 2월, 3월, 4월도 잡을 수가 있겠죠. 웨딩 박람회는 여러분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웨딩 박람회 하는 월이 따로 있습니다. 뭐 3월도 있고 몇 월도 있고 그거를 다 같이 적어주면 되겠죠. 그럼 언젠가는 하나는 밝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될지 유무를 파악하는 거는 키워드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워드에 검색량을 보시면 나와요. 키워드의 검색량을 보면 이거는 거짓말 못 하거든요.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거의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환율까지 알 수 있는 것들은 가장 좋은 거는 이거예요. 이 키워드가 가장 좋은데 이거는 광고 대행사에서 이걸 뭘 한다?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출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이해가 갔을까요, 대표님들? 네. 이해 갔다 1번, 이해 안 갔다 2번, 이해하기 싫다 3번, 이해 받고 싶다 4번. 네.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들. 이 CPA 분야가 생각보다 이해를 하면 할수록 좀 매력적이긴 한데 반대로 어떻다? 반대로 어떻다, 대표님들? 네, 반대로 조금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해도? 이것만 저희가 4주 정도 한다니까요, 기본. 익히고 글 쓰고 상위 노출하는 데까지. 그래서 이게 1시간 갖다가 끝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네,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키워드 저 키워드 갖다가 나열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서 전환율 높이는 거, 그리고 외부 링크를 쓰면은 노출이 좀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외부 링크를 돌리는 방법들까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좀 더 있거나 좀 더 이거를 좀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저희가 이제 10,000원 특강이라고 해서 하시게 되면은 오프라인에서 요 내용을 진행하고 컨설팅이랑 여러 가지 수익 아이템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무조건 시간 내서 오시면 좋겠죠, 대표님들? 네. 토요일 날 2시,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입니다. 네. 주요일 날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기분이 좋아지겠죠? 네. 네, 토요일 날 2시고요. 네, 10,000원, 진짜 10,000원이면 됩니다. 10,000원의 특강. 네, 10,000원 특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네, 또 재밌게 이 내용을 할 거고요. 네, 제 얼굴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공지 올릴 테니까요, 대표님들. 요거 보시면서 한번 좀 본격적으로 조금 더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방에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 내용을 해서 들어오시면 좋은 결과 많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들. 네, 장소랑 위치는 그 오픈방에 공지를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그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말씀하실 분들? 정정 대표님 말고. 네, 네, 네. 그리고 후기 적어주신 분은요, 1, 2, 3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할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네, 1만원 특강. 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진행할 겁니다. 네, 2시간 정도 진행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오시면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지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공지 보고서 10,000원씩 입금하고서 오시면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신규 수익 아이템도 3가지 정도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오늘 강의 수고하셨고요. 나가실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후기 남겨주시면 1, 2, 3탄 강의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대표님들. 네, 우리 김전환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호과 대표님, 이영모험 대표님, 이규리 대표님, 김소월 대표님, 김일희 대표님, 김치현 대표님, 박한솔, 박가은, 박진희 대표님,
네, 우리 남아원 대표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소가 있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